다음은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우리 당에 아주 매서운 질타를 가하셨던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당원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아니, 아까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당원에 충성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충성을 확실히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기 이 자리에 서니까 뒤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나으시죠. 이쪽도 보이시니까.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소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늘 소통은 피를 돌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지금 만민공동회와 같은 이런 자리 마련한 것은 너무 잘 됐죠, 여러분? 네, 우리 오영식 위원장님 여러분, 이런 소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오영식 위원장님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의 위기에 관해서 뭐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부권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걸 확인했고, 또 오늘 나온 자료집에 보셔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이 많은 과제들을 한 번에 다 논의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주제별로 정하고 분과별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다양하게 조직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사실은 좀 너무 막 그냥 세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세게 그래서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조신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할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 정치 혁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위원장님들이나 또는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훨씬 더 저는 방법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서울시정을 펼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실험을 해본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싶습니다. 좀 전에 이 민생, 현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정세균 위원님, 전 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좀 이따 한 말씀 하시고요. 사실 이제 민생이라고 하고 현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정치인들은 이렇게 재래시장 가서 사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 한번 가보면요, 물론 상인들이 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뒤로 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뭐 이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그리고 전통시장만 현장은 아니잖아요. 뭐 벤처 기업들도 있고요, 중소기업들도 있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지금 서울 시내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59%입니다. 근데 아파트 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아파트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6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걸 갑자기 우리가 조사를 하려니까 조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 협회하고도 협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서 보면, 아니면 눈을 돌려서 보면,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낮은 곳에서 보면 정말로 해야 될 정책이나 아젠다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가 해보니까요, 이게 법령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정책을 못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해 보니까 이 법률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의원님 받으셨어요? 보냈습니다. 청와대도 보냈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방정부는 지금 우리 새정치연합이 훨씬 더 많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도 우리가 숫자가 많고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사는 다른 당이지만 100만 명 이상 되는 큰 고양, 어디입니까? 성남, 수원 다 우리 새정치연합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을 해보면 아마 여기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정을 해보면 눈에 딱딱 들어오는 게 많죠.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중앙당에서 잘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실. 이걸 잘 범주화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발표하시면 저절로 저는 민생정당이 되고 정책정당이 되고 대안정당이, 저는 또 수권정당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 발밑을 봐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이 저는 그 별겁니까? 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오원식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을지로위원회 여러분 너무 잘하셨죠?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정말 그 갑을 관계에 있는 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사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새정치연합이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저는 굉장한 시민들, 특히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이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일상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스웨덴을 가보니까요, 알메달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일주일 동안 저 위로는 수상에서부터 아래로는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나 종교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청년, 어르신 할 것 없이 누구나 와서 하고 싶은 주제를 내놓고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같은 모임이 이 장소 하나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서 온갖 형태로 Q&A도 하고 정책 그 수렴 창구도 있고 컴피티션도 하고 테드 방식으로도 막 발표도 하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걸 단박 받아들여 가지고요, 우리는 거기서는 정치박람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책박람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와서 이것을 같이 함께 참여를 했죠. 근데 그 알메달렌이라는 곳이 섬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어디 다 이렇게 모아놓고 못 나가게. 그런데 그건 농담의 말씀이고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받아넣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원들도 뭔가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박람회를 제대로 한번 열어보자.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한 이맘때쯤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번 다양한 형태로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서부 우리 모임에서는 인터넷 정당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딱 보니까 여기 의원님들 우리 박지원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냥 핸드폰 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막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집사람하고 가끔 집에서 보면 둘이 그냥 얘기 이렇게 안 하고 서로 저 핸드폰 통해서 대화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손바닥 안에 정당, 핸드폰 정당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요,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한 1년 이상 지금 해가지고 손안의 서울시 이렇게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앱을 잘 개발해가지고요, 이 핸드폰에서 얼마든지 피드백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정당이 되려고 하면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당원은 물론 기본이고 당원을 넘어서서 누구라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비대위라든지 이런 우리 당의 중요 이 간부 회의가 저는 이 꼭 우리 여의도에서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전통시장 안에서도 하시고 또 어디 공원에서도 하시고 한강변에도 하시고 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려면 뭐 문화재 어디 고궁 안에서도 하시고 뭐 가을 들녘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좀 회의장을 그렇게 옮겨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KBS에다가 왜 9시 뉴스를 꼭 그 스튜디오에서만 하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본부장이 지금 이렇게 밖에서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새누리당에 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우리 비대위 회의를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비대위를 전국적으로 순회하시면서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굉장한 시민 그 지역에 또 그 영역의 이 주민들을 이해관계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소통,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민생, 현장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지금은 정말 집단 지성의 시대가 됐습니다. 뭐 시장 혼자서 똑똑하다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뭐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찬반 양론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청책 토론회라고 해서요. 예컨대 영화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 영화인들을 다 모으니까 한 200명 모이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한 2시간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딱 뭐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뭔가 현안을 해결해 갈 때 이런 식의 다양한 저는 소통의 채널들을 우리가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저는 혁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뭐 물론 김영란법, 여러분 박원순법은 들어보셨나요? 네? 아, 지금 당장 인터넷에 쳐보세요. 박원순법이 나온다니까요. 김영란법보다 더 센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어느 곳도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과감한 혁신 정책도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혁신이 반드시 큰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지금 일종의 원탁 회의, 라운드 테이블 같은 거잖아요. 지금 사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가 마주 보면서 여기 뭐 이 지금 여기는 꼭 중요한 분이 어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회의 방식 하나도 혁신이다. 제가 어느 외국의 회의를 처음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방식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징을 딱 가져가서 징을 딱 쳐요. 그럼 사람들의 이게 주목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의 때는 광주리, 바구니를 다 돌려요. 칭찬의 한마디를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훌륭한 당원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칭찬도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지금 바구니 하나 빨리 마련하셔갖고 돌리십시오. 저는 이런 작은 일들이 또 혁신의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지난번 서부권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직입니다. 저는 우리 당원 조직, 사실 물론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정말 아주 충실한, 정말 당에 충성스러운 이런 당원으로서의 수십 년 동안 역할을 해오신 너무나 훌륭한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또 우리가 잠재적인 당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연합과 우리 정치인들을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그런 국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의 장으로, 우리의 당원으로 이렇게 모셔오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방식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 그게
이런 모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학교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 강의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이렇게 조직화되면 그게 굉장히 우리 당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이 학습 모임들을 계속 만들었고요. 그것들이 나중에 모여갖고 그 조직을 끊임없이 지지해가는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드는 게 되거든요. 저는 서울시장이 돼서도요. 지금 시민 조경가 학교, 또 최근에는 시민 건축 학교 이런 거 만들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뭐 경쟁이 몇 대 1이 될 정도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1기, 2기, 3기 이렇게 되면 그게 또 큰 조직이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막 이현주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현주 의원님이 드디어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청년 스쿨, 청년 정치 스쿨인데요. 아주 똑똑하고 정말 열정적인 청년들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 이게 저는 계속되면 나중에 청년 조직이 우리 새정치연합에 아주 강고한 조직으로 하나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어르신 조직 마찬가지고 주부 조직 또는 이런 평생학습, 요새 평생학습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특히 우리 새정치연합은요, 여기 의원님들 보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지식인들 중에 이런 강의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심지어는 제가 영국에 가니까 School of Everything. 그러니까 누구나 뭔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혜로 열린 대학이라든지 또 이 아름다운 학교인가요? 이런 평생학습 조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정치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이런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튼튼한 이 정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비대위와 또 앞으로 구성되는 우리 이 대표님들이 크게 전선을 책임져 주시고 또 뒤에서 후방에서는 아주 굉장히 물샐 틈 없는 이런 후방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서부권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민주정책연구원 이런 것들도 저는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동시에 이런 또 우리 정당 당원 조직 또 강화해 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일에 저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와이셔츠 입으시고 날선 비판을 주시더니 오늘은 속사포처럼 제안을 몇 가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아이디어 많고 부지런하신 시민운동가 출신이신데 생활정치를 총괄하는 서울시장 맡고 보니까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제안해 주신 박원순 당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